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추신경계 7장에 해당되는 손해를 보겠습니다. 자, 세레벨름인데요. 말 그대로 손해예요. 우리가 대뇌의 기능 중에서 특히 운동과 관련된 기능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말 그대로 이제 작은 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뇌의 기능 중에서 특히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작은 뇌에 속하는 부분이 바로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주로 이제 운동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좀 나오고요. 또 손해는 대뇌에서 내려오는 정보가 들어가고, 역시 척수에서 올라오는 정보 역시 이렇게 손해를 거쳐서 특히 이제 운동 정보가 되겠죠. 이런 정보들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예, 차례는 손해 구조, 그리고 손해의 기능, 기능장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해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64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해는 세러벨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세러벨룸의 뜻은 작은 뇌, 리틀 브레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뇌의 기능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개가 바로 운동이죠. 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대뇌에서 합니다. 따라서 이 손해는 대뇌의 이 많은 기능 중에 특히 운동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손해의 주 기능이에요. 그래서 손해 그러면 자, 운동을 잘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대뇌 바로 아래 위치해 있고요. 대뇌와 손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손해 천막이라는 섬유막으로 이 대뇌와 손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은 숨뇌 다리뇌가 위치해 있죠. 즉 숨뇌와 다리뇌 뒤쪽에 손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손해는 운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주의력과 언어, 두려움의 조절, 쾌락 반응 같은 인지 기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손의 크기는 대뇌의 8분의 1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손해에 포함되어 있는 신경세포는 대뇌 겉질에 비해서 3.6배 정도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즉 그만큼 많은 일을, 즉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이 손해는 운동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개시하지는 않지만 의도된 움직임에 대한 실제 일어나는 운동을 체크를 하고 이 운동이 잘 일어났는지를 조절하고 또 계획과 결과를 비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움직임과 자세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바로 손해가 하고, 자, 이러한 기능을 우리는 운동 계획과 운동 학습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로 손해는 이러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운동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학습의 기능까지 하는 게 바로 손해가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좀 밑에 잠깐 그림 볼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대뇌, 특히 대뇌 기능 중에 운동 기능이죠. 그래서
대내에서 운동을 계획하고 이걸 실행시키고 이러한 정보들을 내주기를 거쳐서 척수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운동신경로 중간에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로? 손해로 전달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계획과 실행에 대한 정보를 손해가 받고 또 결과적으로 손해 이 대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수를 통해서 내려가서 움직임이 일어났죠. 이런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다시 감각신경도를 통해서 손해로 들어가요. 즉 계획과 실행 정보 그리고 이런 걸 토대로 일어난 움직임의 정보들이 다 손해로 들어가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비교 평가하고 좀 더 계획에 맞는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어디로? 대뇌 겉질로 보내어 결과에 대한 조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손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위치적으로 대뇌 밑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걸 펼친 그림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해부학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렇게 타원형의 모양과 이렇게 펼쳐진 모양 두 가지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손해 안에 있는 손해 심부핵들 있고 이렇게 펼친 그림들이 있다. 펼쳤을 때 중간 부위를 버미스 벌레, 그 다음에 벌레 옆 구역, 그 다음에 손해 방구 같이 이렇게 구역을 나눈다 라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런 손해 기능을 다시 이렇게 사파로 그린 모식도가 옆에 있습니다. 대뇌 겉질에서 시작된 운동과 관련된 정보들이 브레인스템 내줄기를 거쳐서 척수로 내려갈 때 이러한 정보들을 바다핵과 어디로? 손해로 정보를 줘서 운동 계획의 정보들을 손해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손해의 해부학적 그림이 되겠고요. 여러분 책은 164쪽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한 그림들이죠. 이렇게 내줄기가 앞에 있고 내줄기 뒤쪽에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손에만 떼어서 본 그림이 되겠고요. 이 앞부분 이게 틈새가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앞부분을 앞, 옆, 그리고 뒷부분을 뒤옆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 역시 측면에서 본 그림과 같은 그림이고요. 요 위에 부분을 앞옆이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 부분을 뒤옆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앞옆과 뒤옆 요 사이에 있는 요 틈새 부분을 첫째 틈새 primary featur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rimary feature를 기준으로 앞옆과 뒤옆으로 구분을 하고요. 또 하나의 숨어 있는 옆이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말려서 숨어 있는 옆이 하나 있습니다. 요 옆이 바로 탈의 결절엽이라고 합니다.
탈의 결절 옆이 이렇게 안쪽에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펼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옆, 후옆, 탈의 결절 옆, 이렇게 나누어서 세 개의 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옆과 후옆은 프라이머리 피줄, 첫째 틈새로 구분을 지어져 있다. 예, 좀 더 해부학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손에는 뒷머리뼈 우묵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게 두개골 밑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포사라는, 즉 움푹 파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묵이라고 하고요. 앞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뒤쪽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우묵이 있는데, 이 손에는 바로 뒤쪽에 있는 우묵, 즉 뒷머리뼈 우묵에 위치해 있고, 대뇌와 손의 천막으로 구분을 지어져 있습니다. 이 손의 천막은 그림에서 보시는 이게 바로 손의 천막이에요. 그래서 손의 천막으로 대뇌와 손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의 천막을 텐토리움이라고 합니다. 이 손의 천막은 우리가 경질막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 이 촉수막은 우리가 나중에 촉수막이 나오는 챕터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손의 곁지 역시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세 개의 층으로 경계를 이룹니다. 분자층, 조로막, 세포층, 과립층 해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우리가 대뇌 겉질은 6개의 층으로 되어 있었죠. 손의 겉질은 3개의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 그리고 소엽과 옆 등으로 역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손해에서 나가는 신경들은 안뜰핵, 그물핵, 적색핵 등과 연접을 해서 기타 다른 대뇌나 척수로 정보를 보내게 돼요. 따라서 손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 핵들, 그러면 안뜰핵, 그물핵 또는 그물체, 적색핵, 이 세 가지 중요한 핵들과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해의 구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는 3개의 옆과 9개의 소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3개의 옆, 바로 앞옆, 뒤옆, 탈의 결절 옆이라고 했어요. 자, 이 그림에서 안테리어 롭, 앞 옆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프라이머리 피절, 첫째 틈새를 기준으로 뒤쪽이 바로 포스테리어 롭, 후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부분 탈의 결절 옆이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은 손에 이렇게 펼쳐진 그림이 되겠죠. 따라서 말려서 안에서 볼 수 없는 탈의 결절 옆을 펼친 그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옆은 1차 틈새에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위에서 그림에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죠. 1차 또는 첫째 틈새 같은 말입니다. 자, 뒤어에는 손의 편도라는 게 있다. 자, 손의 편도는 좀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뇌압이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즉 숨내와 척수, 숨내에서 척수로 이어지는 이 큰 구멍을 편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호흡이나 심혈관 조절에 중요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톤실이라는 게 손의 편도예요. 그래서 이 손의 편도가 뇌압이 증가되었을 때, 자,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서 큰 구멍을 이렇게 막을 수 있다. 즉 압박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뇌줄기 등에 있는 호흡과 심혈관 기능을 압박을 하여 이러한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손의 편도라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 탈핵결절염 금방 그림에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손해는 이렇게 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발달학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 가장 먼저 발달된 부분, 이 부분이겠죠. 이게 벌레라는 구역이에요. 영어로 범 있습니다. 벌레. 그리고 바로 옆에 벌레와 점선, 요 점선 보이죠? 요 사이에 있는 구역이 바로 벌레 곁 구역, 즉 벌레 옆에 있는 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벌레 옆 구역에서 가쪽에 있는 이 파트, 예, 요게 바로 손의 반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손에는 중앙에 있는 벌레와 벌레 옆 구역과 손의 반구로 발달학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손에는 일단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억을 합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볼 때는 위에서는 앞, 옆, 그 다음 뒤옆 또는 후옆, 그리고 탈핵결절 옆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서 가쪽으로 보면 벌레와 벌레 옆 구역과 손의 방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뇌에서 기능들을 막 이렇게 번호를 적은 이렇게 했는 것들이 기억나죠. 그래서 대뇌의 기능 해서 번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몇 번의 기능은 뭐 운동의 기능을 갖고 있다. 몇 번은 감각의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뇌의 기능들을 이렇게 번호화 시킨 게 있어요. 그걸 브로드만 영역이라고 했어요. 자, 손에도 역시 이 신경생리학자인 라셀이라는 사람이 손해의 소엽에서부터 해서 한 1에서 10가지 번호를 부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여러분 책은 167쪽 표 7-1을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라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번에서 10번까지 손해의 벌레와 방구 구역을 이렇게 번호화 시켰어요. 그래서 손의 벌레에 해당되는 게 1에서 3번, 그 다음에 손의 벌레의 옆 구역에 해당되는 4번, 5번의 한 일부, 그리고 손의 방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번호를 붙였습니다. 자, 이 번호에 대한 내용이 밑에 표 7-1에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1번에서 10번 정도로 번호화되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뇌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크게 이 소뇌의 3개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뇌를 이루고 있는 3개 층은 요 내용부터 볼까요? 먼저 제일 위쪽에 분자층이 있고요. 중간에 조롱박 세포층, 그리고 안쪽에 과립층 해서 3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런 3개 층 안에 5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분자층에는 바구니 세포, 별세포, 그리고 중간에 조롱박 세포층에 조롱박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과립층에는 과립세포와 골지세포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소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크게 5개이며 이 5개는 소뇌의 3개 층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포들끼리 연접을 하고 교류를 통해서 소뇌 회로를 형성을 합니다. 자, 특히 이 소뇌 회로를 형성하는 세포 중에 중요한 세포가 바로 조롱박 세포와 과립세포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을 첫 번째로 흥분시켜주는 세포가 있어요. 즉, 외부에서부터 소뇌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세포들과 연접하여 소뇌 세포들을 흥분하고 이러한 소뇌 회로를 형성케 하는 중요한 섬유, 즉 외부에서부터 소뇌로 들어오는 중요한 섬유가 2개 있는데요. 바로 익기섬유와 오름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소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정보들을 소뇌의 층으로 또 이 층에 있는 세포와 연접하는 섬유가 2가지 있어요. 바로 클라이밍 파이버, 그 다음에 모시 파이버가 있습니다. 모시 파이버를 익기 섬유, 클라이밍 파이버를 오름 섬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세포층으로 들어가 세포층에 있는 금방 봤던 이런 세포들 5개의 세포와 연접하고 소뇌 회로를 구성케 하는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포. 자, 여기는 이제 익기섬유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름과 익기섬유 2가지 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가지 섬유는 중간중간에서 과립세포와도 연접하고 쭉 올라가서 바구니 세포와도 연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2가지 오름과 익기 섬유들이 결국에는 분자층에 있는 평행 섬유를 통해서 이 2가지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뇌로 들어오는 그런 섬유는 익기와 오른 섬유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소뇌로 들어오고, 이래 들어온 정보들은 3개 층에 있는 각 세포들과 연접을 하는데, 결국에 분자층에 있는 평행 섬유를 통해서 이러한 섬유들이
하나로 연접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해회로는 크게 손해로 들어오는 두 가지 섬유인 입기와 오름 섬유를 통해서 두 가지 경로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입기 섬유. 자, 입기 섬유는 손의 깊숙한 곳에 있는 손의 핵으로 직접 투사를 하고, 자, 또 하나는 과립세포와 만나서 분자층에 있는 평행섬유와 연접을 해 오름섬유와 같이 교통을 하고 다시 조롱박세포와 연접을 해서 결국에는 역시 손의 핵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입기섬유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손의 핵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두 가지 경로로 갖는다는 거죠. 직접 손의 핵으로 가는 투사 경로가 있고, 이렇게 과립과 평행섬유, 조롱박섬유를 거쳐서 역시 손의 핵으로 간접 투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위에 그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입기섬유 모시5는 자, 위로 올라가서 과립세포, 평행섬유, 다시 조롱박세포를 통해서 어디로? 딥 세르벨라 뉴클레어스, 손해에 깊이 있는 손의 핵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사하는 경로가 있고요. 그래 보시다시피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직접 투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부등호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직접 손의 핵으로 투사하는 직접 경로는 이렇게 플러스 모양을 갖고 있어요. 즉 흥분성 연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간접 투사, 즉 과리세포, 평행섬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조롱박세포를 거쳐서 손의 핵으로 가는 이런 간접 투사는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어요. 즉 억제성 연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손의 핵을 조정하는 건 직접 투사를 통한 활성, 그리고 간접 투사를 통해서 조롱박세포에 의한 억제, 그래서 흥분과 억제를 적절히 이 손의 핵으로 핵을 조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로입니다. 역시 손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오른섬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로인데요. 자, 오른섬유는 어디로? 조롱박세포로 직접 투사를 해서 바로 손의 핵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요 그림이 있어요. 자, 요 밑에 내용은 없지만 그림을 보시면 이 경로도 역시 두 가지예요. 오른섬유는 첫 번째 직접 손의 핵으로 투사하는 경로가 한 개 있고요. 역시 밑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쭉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연접을 해서 즉 조롱박세포와 연접을 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손의 핵을 연접하는 이런 두 가지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연접의 기능도 조금 전에 봤던 입기와 똑같아요. 손의 핵을 직접적으로 연접하는 이러한 직접 투사는 흥분성으로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바르고니 세포를 통해서 간접 투사를 하는 연접은 이렇게 억제성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름섬유 역시 손의 핵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직접 투사를 이용한 활성, 그리고 간접 투사를 이용한 억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손의 핵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책은 168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손의 겉질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 자, 제일 윗부분 분자, 중간에 조롱박 세포층, 안쪽에 과립층으로 되어 있고, 자, 이런 세 개의 층 안에는 5개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세포, 바구니세포, 골지세포, 가리세포, 조롱박세포 등이 있고요. 그리고 분자층에는 이렇게 연접해 온 세포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로 연결하는 평행섬유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층으로 들어가는 이제 섬유들이 있는데요. 즉 손의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서 손해로 전달하는 섬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오른섬유와 이끼섬유. 자, 오른섬유는 좀 전에 봤듯이 경로가 두 가지인데요. 여기는 간접 경로들만 표현해 있어요. 그래서 오른섬유는 그림에 없지만 다이렉트로 이렇게 손의 해고로 가는 직접 경로가 한 개 있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조롱박세포로 올라가서 조롱박세포와 연접한 후 다시 조롱박세포를 통해서 깊은 손의 해고로 가는 간접투사 경로가 있습니다. 이끼섬유 역시 똑같아요. 자, 그림이 없지만 직접 손의 해고로 가는 직접 투사가 한 개 있겠죠. 그리고 그림에 보시다시피 쭉 올라가서 과립세포와 연접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분자층에서 평행섬유를 통해서 조롱박세포와 연접을 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롱박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손의 핵으로 가는 간접투사 경로가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끼섬유를 통해서 올라가는 간접 경로는 자, 이런 세포들과 이렇게 연접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어요. 자, 이끼섬유와 많은 과립세포들, 또 골지세포들과 한 번에 연접을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연접하는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한 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이걸 토리라고 부릅니다. 둥근 모양의 주머니. 토리 모양을 가지면서 많은 과립세포, 골지세포, 이끼섬유가 연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의 내용을 다시 좀 요약을 하면 과립층은 과립세포, 골지세포이란 사이신경세포로 되어 있고, 조롱박세포층, 당연히 조롱박세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자층은 가장 위쪽에 있는 층으로 평행섬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롱박세포의 가지돌기 역시 분자층에 있어서 평행섬유와 연접을 하여 평행섬유가 받은 정보들을 조롱박세포로 전달하는 곳이 바로 분자층이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했던 5가지 세포들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세포는 분자층에 있어요. 가장 바깥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분자층, 자, 여기 분자층이고요. 이 분자층에 있는 별세포, 세트레이트 셀, 이게 별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구니세포, 자, 바구니세포도 역시 분자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스켓 셀이라고 있죠. 바구니세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박세포, 자, 조롱박세포는 조롱박세포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박세포층에 있는 조롱박세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장 큰 세포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간접 경로에서 아주 중요한 세포 중에 한 개고, 이런 간접 경로를 통해서 바스켓 세포가 손의 핵으로 연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밑에서 올라온
즉 이끼섬유, 오름섬유, 그래서 손의 외부에서 올라온 이런 정보들을 조롱박 세포로 전달해주는 곳이 바로 조금 위에서 봤던 분자층의 평행섬유를 통해서 조롱박 세포와 연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손해의 세포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조롱박 세포예요. 그래서 많은 신경접을 가지고 또 많은 가지돌기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 조롱박 세포의 중요한 기능은 바로 억제성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간접 경로는 손의 핵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억제성으로 조절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억제성으로 조절하는 핵심이 바로 조롱박 세포고, 조롱박 세포에서 연접에 쓰이는 신경전달 물질, 즉 가바라는 물질을 통해서 억제성으로 손의 핵을 조절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립세포예요. 과립세포는 당연히 과립층에 있겠죠. 가장 안쪽에 있는 과립층, 과립층에 그래놀셀, 과립세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이 골지세포. 자, 골지세포 역시 과립층에 있습니다. 골지셀, 과립층에 위치를 한다. 자, 그리고 자, 요 밑에 좀 부분을 볼까요? 자, 이러한 과립세포, 골지세포 등을 통해서 자, 하나의 회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좀 전에 봤던 우리가 모시세포에서 간접 경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모시세포, 과립세포, 골지세포,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둥근 주머니에서 많이 연접을 한다 했어요. 저 토리에서 많이 연접을 해서 결과적으로 조롱박 세포와 연접을 해서 손의 핵을 이렇게 억제성으로 연접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간접 경로는 그러면 인체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자, 이러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드 포워드와 피드백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둘 다 가바를 사용해서 인간의 활동이 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피드 포워드, 미리 먹임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요. 피드백, 대먹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드 포워드는 자, 위에 요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 포워드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프레이닝이죠. 움직임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된 움직임을 이니티에이팅, 실행, 시작을 하게 되고요. executing, 결과론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작을 하기 전 단계, 이 프레이닝 단계에서 어떤 움직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게 적절한 계획인지, 이 움직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움직임인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이 계속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계속 수정이 되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 계획 단계에서 계획들이 좋은 움직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는 단계를 미리 먹임이라고 합니다. 자, 야구를 할 때 공을 어떻게 던질까? 위에서 아래로 던질까? 밑에서 위로 던질까? 어떤 움직임을 계획할 때 가장 적절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계획들이 수정돼요. 그런 걸
미리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수정 단계들이 바로 feed forward, 미리먹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 자,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 무브먼트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서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공이 잘 들어갔는지, 볼이 나타났어. 그러면 그 다음 투구에는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움직임이 실행이 되겠죠. 따라서 결과를 계속 수정해서 좀 더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게 바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미리 먹임, 결과에서 계속 수정하는 피드백 단계들이 바로 요런 회로 위에서 보는 요런 토리, 요런 연접 등에서 이러한 것들이 기능을 하게 된다. 주로 얘네들은 가바를 사용해서 움직임을 조절, 좀 억제하는 그런 기능들로 미리 먹임과 대먹임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손해로 들어가는 두 개의 섬유, 좀 전에 다 설명이 되었던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끼섬유. 자, 이끼섬유는 어디서 들어오느냐? 다리 내 척수, 안뜰, 핵 등에서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조롱박 세포를 흥분시키고 이를 통해서 손해액을 억제로, 물론 이끼섬유가 다이렉트로 손해액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럴 경우에는 흥분, 활동성 흥분을 시키고, 조롱박세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 때는 조롱박세포가 흥분하면서 손해액을 억제로 조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면서 과립세포들 그리고 골지세포들과 연접을 하는 토리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토리는 손의 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둥근 주머니에서 복잡하게 연접한 구조죠. 그래서 가지돌기가 있고 축삭들도 있고 로제트도 이 토리 안에 있어요. 로제트는 장미 모양으로 생긴 연접을 얘기합니다. 자, 위에 이 그림에서 로제트, 자,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생긴 연접을 우리가 로제트라고 합니다. 즉 못이 이끼 섬유가 위로 올라와서 토리를 구성하면서 다른 과립세포, 골지세포와 연접할 때 이 이끼 섬유의 연접 모양이 장미꽃 모양이다. 로제트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끼 섬유가 올라가서 이렇게 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이끼 섬유는 장미 모양이고 이 장미에 많은 이런 연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의 바깥에서 오는 섬유, 오름섬유예요. 자, 오름섬유는 어디서 올까? 아래 올리브 핵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자, 아래 올리브 핵은 주로 감각이에요. 감각을 전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올리브 소뇌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소뇌의 분자층으로 들어가는 인풋, 자, 외부에서 오는 인풋 두 가지였죠. 이끼섬유, 오름섬유가 있는데, 이끼섬유는 좀 전에 봤듯이 다리 내, 숨내, 척수 등에서 오게 되고, 오름섬유는 어디? From Olive Imperial 라고 적혀 있어요. 즉 아래 올리브 핵에서부터 오는 게 바로 오름섬유다. 주로 감각을 전달한다. 자, 그 다음 평행섬유예요. 평행섬유는 자, 위에 제일 위에 있네요. 파랄렐 5 해서
손의 겉질의 과리세포에서 시작하여 조롱박 세포의 가지 돌리기와 분자층의 사이신경세포, 즉 바구니세포, 별세포를 흥분성으로 연접하는 섬유가 바로 평행섬유다. 즉,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연결시켜 준다. 그죠? 골지, 별세포, 바구니세포 이런 것들을 다 연접해 주는 섬유, 평행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평행섬유로 다 연접을 한 후 여기 있는 조롱박 세포를 통해서 다시 손의 겉질을 나가게 됩니다. 즉 손의 겉질에서 나가는 신경섬유는 요 조롱박 세포밖에 없어요. 즉 아웃풋은 이 조롱박 세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조롱박 세포 축상을 통해서 손의 겉질로부터 나가서 어디로 갈까요? 예, 손의 핵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손의 핵이겠죠. 그래서 손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름섬유, 입기섬유가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예, 손의 핵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의 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의 핵은 좌우로 구분되어 있고 4개, 4쌍이 되겠네요. 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게 꼭지 핵이에요. 그 다음에 치아핵, 둥근 핵, 그리고 막의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다시피 가장 안쪽에 꼭지 핵이 있고 중간에 둥근 그 다음에 막의 핵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이렇게 오돌토돌한 요게 바로 치아 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둥근 핵과 막의 핵을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간 위치 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의 핵은 손에서 나가는 유일한 출력원이다. 그래서 입기와 오름섬유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손의 겉질에서 연접을 하고 조롱박 세포를 통해서 손의 겉질로 나가서 손의 핵과 연접하고 이 손의 핵은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손의 핵을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금방 다 설명했는 거예요. 손의 핵의 조정은 입기와 오름섬유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투사할 때는 흥분으로, 그리고 조롱박 세포를 통해서는 억제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흥분과 억제를 통해서 손의 핵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겠습니다. 예, 손의 핵을 좀 더 볼게요. 치아 핵, 가장 큰 핵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고, 자, 얘의 기능은 위쪽으로 갑니다. 즉 시상과 대뇌와 연결을 하게 되고, 따라서 기능은 대뇌의 운동을 계획하고 또 섬세한 운동에 관여하는 핵이 되겠습니다. 예, 당연히 손의 안에서 조롱박 세포로부터 정보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 위치 핵, 두 가지 핵이 있다고 했어요. 둥근 핵과 막의 핵. 자, 얘네들의 기능은 항중력근, 골격근의 고유 감각에 관여하는 핵이에요.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은 우리가 근육이 움직임을 느끼는,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그런 신경도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척수 신경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위치 핵은 이런 기능을 갖는데, 이러한 기능을 전달하는 핵이 뭐냐? 바로 적색 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내에 위치한 적색 핵과 손해의 중간 위치 핵과 연접을 해서 인체의 항중력근, 골격근의 고유 감각을 전달하는데 활용이 된다.
예, 그래서 중간 위치핵 그러면 적색핵과 연접한다. 기억을 합니다. 꼭지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역할이냐? 평형과 관련이 있어요. 즉 균형, 평형과 관련이 있고 또 얘와 꼭지핵과 연결되는 중요한 핵은 바로 안뜰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신경을 좀 다음에 할 텐데요. 뇌신경 중에 8번 속기신경, 속기신경 안에는 안뜰신경이 있어요. 즉 머리의 회전, 균형, 평형 감각을 조절하는데요. 자, 거기서부터 안뜰신경에서부터 와서 안뜰핵, 중간 내에 있는 안뜰핵 통해서 어디로? 예, 소뇌의 꼭지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꼭지핵은 안뜰핵과 연접한다. 어떤 기능? 평형과 균형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 이 네 가지 핵들 그림을 통해서 보는데, 이런 그림은 7-8 그림이고요. 페이지로는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치아 핵, 가장 바깥쪽,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예, 시상이나 대뇌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소뇌와 이제 소뇌를 통해서 나갈 때 어느 다리, 예, 위소뇌 다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즉 시상을 거치고 이제 위쪽 대뇌 겉질로 가게 되겠고요. 자, 특히 이렇게 나갈 때 교차를 해서 즉 반대편의 시상과 연접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이건 적색핵이네요. 반대편으로 쭉 가서 이렇게 시상과 연접을 하게 됩니다. 즉 뭡니까? 교차를 한다. 중요하죠. 왜냐? 교차하기 전, 뭐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손상을 당했다. 그러면 같은 쪽 신체에 어떤 장애를 입게 되는 거고요. 교차를 하고 나서 뭐 이 부분에서 손상을 받으면 반대편에 어떤 움직임의 장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교차한다 라는 거. 중간 위치핵, 마개핵과 적색핵입니다. 자, 요게 마개핵, 마개핵, 그 다음에 둥근핵이죠. 죄송합니다. 마개핵과 둥근핵. 여기 있고, 요걸 우리가 중간 위치핵이라고 하고요. 자, 얘네들은 뭐와 연접한다 그랬죠? 예, 적색핵과 연접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색핵과 연접을 해서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것들을 인지하는 고유승성 감각을 전달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얘네들 역시 위손의 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적색핵과 연접하고, 자, 이러한 적색핵과 연접한 부분들을 척수를 통해서 다시 밑으로 조절을 한다. 즉 적색 척수로와 같은 신경노에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꼭지핵이에요. 자, 꼭지핵은 뭐와 연결한다 그랬죠? 예, 안뜰핵입니다. 그래서 균형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 꼭지핵,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안뜰핵. 자, 여기는 지금, 자,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여기가 안뜰핵이에요. 예. 그래서 같은 쪽의 안뜰핵 또는 반대쪽의 안뜰핵과도 연접을 하는 모양이고, 이렇게 안뜰핵과 연접을 해서 균형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데 활용되는 게 꼭지핵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림은 나와 있네요. 자, 꼭지핵, 아래는 꼭지핵, 그리고 위쪽으로는 쭉 올라가서 어디? 예, 시상과도 일부분 연접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손해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 또 들어오는 거, 이런 많은 정보들은 어떤 일정 섬유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손해를 중심으로 나가는 날신경, 들어오는 들신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손의 다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위 손의 다리, 중간 손의 다리, 아래 손의 다리입니다. 위 손의 다리는 주로 손에서 나가는 날신경들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당연히 일부 들신경이 있지만 대부분 날신경들이 손의 핵에서부터 나가는 신경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과 아래 손의 다리는 주로 손으로 들어오는 들신경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래 손의 다리 일부는 날신경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손으로 들어오는 들신경 섬유다. 자, 밑에 그림 볼까요? 자, 나가는 날신경은 주로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들신경은 중간과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위의 손의 다리는 금방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날신경 섬유들이 있고요. 자, 나갈 때는 교차를 해서 나간다고 했어요. 교차를 해서 나간 이런 날신경 섬유들은 인접한 핵들과 연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간 내에 있는 적색핵과 연접하는 손의 핵은 중간 핵들, 중간 위치 핵들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중간 위치 핵들은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적색핵과 연접을 한다. 또 치아핵은 역시 위 손의 다리를 통해서 반대편 시상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교차하기 전 손상 시에는 같은 쪽, 교차 후 손상 시에는 반대쪽의 결손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중간 손의 다리, 주로 이제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손의 다리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주로 어디서 들어올까요? 다리 내에서 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리 내에서 중간 손의 다리를 통해서 손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들신경 섬유가 바로 다리 내 손의 섬유가 있습니다. 이 다리 내 손의 섬유는 대뇌 겉질에서 오는 정보를 다리 내 핵을 통해서 다리 내 손의 섬유로 이렇게 손에까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손의 다리 내 좀 기억을 합니다. 다리 내 손의 섬유를 통해서 손으로 들어온다. 아래 손의 다리. 자, 아래 손의 다리는 주로 숨내에서 들어오는데 일부 척수에서도 들어옵니다. 자, 어떤 기능을 한다고 했죠? 고유 감각. 특히 균형과 같은 안뜰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안뜰 핵 이런 것과 연관이 있겠죠. 예, 그래서 손의 다리, 위 손의 다리, 그 다음에 아래 손의 다리. 자, 이게 이제 중간은 좀 표현되어 있지 않네요. 자, 특히 아래 손의 다리는 이렇게 척수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로들이 있다. 따라서 뒤척수 손해로 이런 것들이 척수를 통해서 아래 손의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오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